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또 다른 불법 사찰입니다. 지난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사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김 전 법무부 차관은 어떤 사람이죠?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2013년 3월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인사 배치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검찰총장으로 이제 추천 후보군이었으나 후보위원회에서 이제 심사해서 이제 결과를 탈락을 했고,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이제 성접대 관련 이제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고, 건설업자 이제 윤중천이 찍은 강원도 원주 별장 성접대 관련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람이죠. 네,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그러니까 장관 책임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입국 정보를 100여 차례 이상 이렇게 불법으로 뒤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조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출입국관리본부에 일하고 있는 법무부 직원 중에서 한 6급에서 7급 이상만 되면 누구나 들어가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도피 의혹, 그러니까 잠적을 했었을 거예요. 잠적 이후에 신변을 알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조회를 했던 그런 사정을 참작을 하면 이런 형태 자체만으로 불법 사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인가요? 조회 자체로는 불법 사찰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피 가능성이 높고 현재 조사 중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의혹 중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보자가 당시에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내왔는데 그 요청서가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장에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사건 번호 역시 무혐의 처분된 사건 번호다. 이것을 기반으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냈고, 그래서 출국 금지 처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청서 자체가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불법한 문건이었다. 수사기관의 장에 직인도 없고 무혐의 된 사건 번호를 기초로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제보자의 의견일 뿐 아직까지는 밝혀진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스와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이 되면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절차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과연 야권 국민의힘은 이 김학의 전 차관을 이제 들먹이면서 이 불법 사찰에 대해서 논했는지, 저는 그게 이제 오히려 의문점이고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 전 차관이 대검의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출석을 하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계속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김학의 전 차관 도주했다, 잠적했다,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몸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 도망가면 어떡하냐, 출국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서 177번 이렇게 조회를 한 것 같아요. 법무부의 해명에 따르면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출국 금지 처분이 가능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 당시의 상황에만 비추어 보면 여러 번 조회를 한 것 자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요청서가, 출국금지 요청서가 위법한 문서라면 얘기는 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나중에 밝혀져야 저희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궁금한데 혹시 의견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이건 똥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잘못된 의혹 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그렇게 여론의 질타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고, 별장 성접대 의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뭐 했냐,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분에 대해서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상관은 없는 거죠. 뭐 김학이든 조두순이든 누구든 간에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불법이지만 그 사찰의 대상이 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매우 큰 지탄을 받고 여론이 도저히 감싸줄 수 없는 사람일 때 이런 사람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게 좀 이런 의혹을 왜 제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정말로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혹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공익 제보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공익 제보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정말 이 사건의 저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윤 총장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과연 이 불법 사찰 의혹이 유효 슈팅이 될 수 있는가? 조금 거기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조금 더 그러니까 공격을 제대로 하고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지 않았나. 약간 성급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사찰과 수사의 경계가 조금씩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걸 사찰이라고 보시고 어떤 걸 수사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 뭐 객관적으로 이제 단어의 뜻을 이제 풀이해 보면 수사는 말 그대로 이제 찾아서 조사를 하는 거고 사찰은 이제 남의 행동을 몰래 이제 엿보아 살피는 거잖아요. 그 공문서 위조가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었는지 아직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뭐 수사다 사찰이다 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학의 전 차관이 어쨌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찰보다는 수사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수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대한 조사고 사찰은 범죄 혐의가 없어도 그냥 민간인 누가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조사를 하는 게 사찰이거든요. 근데 결국 수사와 사찰을 가르는 것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행위는 사찰은 아니고 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다만 그 수사가 불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의혹의 결말은 공익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의 실체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찰에 대한 의혹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견제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할지 이 말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진 이슈였습니다.